예, 요즘 신두르면은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드라마 한 편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다 아시죠? 자, 드라마 인기와 함께 또 우리 사회의 그 자폐인에 대한 시각을 또 폭넓게 성찰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자폐인 당사자이기도 한 스펙트럼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장지용 씨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 영화에 자문 활동하고 계세요. 김현식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예, 김헌식 평론가님. 자, 먼저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살짝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몇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드라마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 장지용 작가님부터. 예, 일단 좀 여러 곳에서 찾느라요. 6화 정도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넷플릭스도 시청을 했는데요. 예. 나름 의미 있는 소재를 발굴했다는 점이 좀 신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김현식 평론가님은? 저는 좀 약간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아,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에 관련돼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이제 장애인 방송에 이제 출연하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한 장애인 영화는 한 700편 정도를 봤어요. 예. 뭐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고 드라마도 많은데 한국 영화는 사실 주연이 이번에 여성 주인공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굿닥터에서 남자 주인공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주요 지상파에서는 사실 이 드라마를 거절했거든요. SBS에서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특정 방송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기사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주인공으로 나와야 된다 일단. 그리고 서번트 신드롬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드라마에서는 서번트를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예. 상당히 약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다만 참조해야 될 건 이게 대중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약간 예. 흥행 공식에 따라서 집어넣은 것 같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되게 장애인들이 콘텐츠에서 직업이 없습니다. 아하. 근데 직업인이 어쨌든 등장하고 변호사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되게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로 나오고 장애인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갈등 하고 해결자죠. 소송을 해결하는. 자기 경험담에 이제 비춰봐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자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타자로서의 대상자로서 관찰당하고 배려하거나 배려 포용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예. 여기서 변호를 하면서 자기 입장들을 거기에 병치를 시켜가지고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쭉 많이 장애인계에서도 요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 작가분이 녹여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진 작가님은 이 드라마 클립도 짧게 보셨는데 평론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평론을 합니까? 저 궁금한 거는 예. 왜 이렇게 선풍적 인기를 끄는 거죠? 요인이 뭐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가 나름 다 우영 이렇게 되거든요. 우투더 영투더 우. 자, 우리 장지용 작가님이 왜 우리 우영우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환호할까요? 일단은 좀 자폐인이라는 것이 좀 낯선 소재였는데 그동안 자폐인을 다룬 소재가 매우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폐인의 소재를 한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벨라도 괜찮아 같이 해외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주요 주제로 다룬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수준의 작품이 나오신 것이 다행이고요. 예. 또 자폐 문제에서 이제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성인기 자폐라는 걸 컨셉을 내세웠다는 점도 독특했던 거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다룬 소재가 너무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고 또 예를 들어 뭐 사소한 심지어 이번에는 그 팽나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팽나무 이야기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 도로에서 유사 사건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많은 생활 속 이야기가 많이 녹여진 것 같고 실제로 한겨레 보도에 하면은 관련 그 변호사들 수기담을 약간 편집해서 만든 에피소드가 많다고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뭐니 해도 배우 박은비 씨가 캐릭터를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 사실 장애 운동에서 가장 맨 먼저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장애 비장애 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아까 박은빈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자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시민단체 당사자들도 그런 괴로움을 이제 호소하시는데 예. 사전에 다 이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를 만들 때는 요즘에는 뭐 학부모가 됐든 당사자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가편집 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면서 이제 또 논평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영업계는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당사자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아하. 왜냐하면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항상 성토를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실무 당사자들은 어떤 점을 호소하시냐면 너무 리얼하게 다 담으면 비장애인들이 안 본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큐와 드라마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렇죠. 영화도 좀 다르고요, 특성이. 그렇고요.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도 어떤 드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많이 사람들이 봐서 뭐 문제점이 있으면 관심이 환기가 비판하고요. 되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도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도 뭐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리얼리즘 강박 때문에 비장인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었는데 우영우라고 하는 장애인을 평균화된 어떤 전형성에서 벗어나서 개성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귀엽다, 매력적이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장애인 이야기지만 예. 비장애인이 몰입하고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이 아닌가.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국내에서 이제 등장을 안 시키냐면 장애인을요. 예.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된다고. 흥행이 안 된다.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기여점이 있다고 저는 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드라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명대사도 그렇죠. 여기저기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퍼나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계속 밥 보고 있거든요. 아니 택시를 불러도 그 뭐지 프로필 사진이 우영으로 되어 있고 어허. 이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그 이 드라마 보시면서 이 장면은 참 좋았다, 명장면이다, 명대사다라고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장주영 작가님이 또 이 잡혀인 당사자이시기도 하기 네. 때문에 예. 또 실제랑 제가 좀 봤을 땐 비슷하다. 3화에서 시작했던 자폐 스펙트럼에 관한 언급이 가장 3회. 예. 네, 거기서 그게 대비를 통해 자폐는 다양하다는 점 보여준 점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봉사활동 가실 때 만난 자폐인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여러분 자폐가 스펙트럼성이고 저는 이걸 똑같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폐인을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를 오늘 저와 함께도 알아보고 또 우영우 변호사 통해서도 알아보고 또 3회 때 에피소드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폐인의 자립생활 의지 이런 것 등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지점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예. 그 우영우 변호사가 회식으로 일식집에 가서 김초밥을 아버지께 사다 주는 장면을 봤어요. 예, 맞아요. 그 예. 장면을 한 게 저희 집에서 아까 전 어머니께서 단톡방에 예. 오늘 중복인데 뭐 치킨 당긴데 그러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치킨 얘기를 못하겠어 방송이었지. 예. 오늘 만약 방송 역만 전화 연결이 됐으면은 아마 지금 치킨 뜯어먹다가 방송 나가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우영우의 독백인 한스 아스퍼거의 진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라서 예. 제가 자폐인 모임에 있을 사람들도 좀 최근에 좀 충격을 느꼈다라는 아하. 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즉 아까 자폐 스펙트럼 말씀하셨는데 그 좀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게 정도 차인가요? 아니면 질적인 차인가요? 정도 둘 다 개인적인 이건 특수교육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사회복지학의 주류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먼저 밝히고요. 예. 둘 다 말씀드린 지능 소위 말하는 지능이라 불리는 문제도 있고 사회 적응력 이런 문제 등 다양한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제가 만난 자폐인 분 중에는 지적 수준은 되게 높으신데 좀 일상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그런 지적 기능 수준은 몰라도 그 동작이나 행동성에서는 되게 좋으신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장애인들도 네, 편차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장애인들도 크고요.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예. 사실 뭐 자폐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적장애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음. 사실 장애인도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서로도 잘 몰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어서 음흠. 이게 우리는 이제 비장애인들은 단일하게 장애인을 묶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종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3회에서 예. 잘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보면 군이든 그냥 군복이면 다 군발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 보면 이등병, 병장, 그다음에 중위, 소위, 대위가 다 서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에서 이 스펙트럼 내를 하나로 딱 규정해서 보는 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나온 그 장면이 바로 그건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볼 땐 똑같지만 나는 그 차이를 안다. 하지만 검사들 당신은 모를 거고 판사님들도 모를 거다. 그 그렇죠.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3화 약간은 스포일러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천재 가까운 우영우가 나오고 또 대화하기도 조차 어려운 또 이제 자폐 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제가 아까 표현을 자폐 스펙트럼 작가님 또 자폐인 당사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또 일상적으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 자폐 환자 이런 표현은 그 삼가해야 한다면서요? 예. 절대 쓰면 안 되죠. 예,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예. 당사자로서 진짜 말씀드린데요. 예. 자폐증 환자 이런 표현은 대놓고 말씀드리면 차별적 표현입니다. 차별적 표현. 예, 왜냐면은 저는 이런 거를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에서는 자폐증 환자가 아닌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호칭. 자폐성 장애. 네, 예. 저는 법률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예.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예. 또 방송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왔던 자폐 스펙트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건 스펙트럼과 성은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리고 요즘 당사자에서는 자폐 특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폐증 환자가 아닌 자폐인이라는 표현 사용. 영어로 어티스틱이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부르는 게 당사자 집단에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 또는 자폐인을 자폐증 환자 대신 사용해야 하고 자폐증 대신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자폐 특성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당사자들의 존중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네, 김원식 우리가 이제 평론가님. 흔히 뭐 장애인 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장애를 이제 환자, 아하. 질병같이 뭐 앓다 예. 이런 표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그 얼개가 짜지게 되냐면 극복과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치료했다. 예. 완치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하고 우리가 극적 감동을 이끌어내는 얼개로 장애인들을 도구화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우영우 같은 경우는 장애 극복이라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특성이라는 거 말씀하셨지만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고 그 특성인 거죠. 특성이죠. 예. 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극적 감동으로 해가지고 극복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 드라마를 근데 우리 예. 입에 그냥 익숙하잖아. 장애를 극복하고 뭐 이런 식의 그걸 이제 표현들이. 마치 장애인을 위하는 것처럼 되게 접근을 하게 되죠. 아하. 예, 그런데 사실 그건 장애인 입장, 당사자 입장은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네, 저도 장애를 극복하다 이런 표현 쓰는 걸 대단히 싫어해서 극복이란 단어 쓰는 사람한테 제가 한 소리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건 거지 그 장애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고요. 성장. 그 네, 성장이라는 좋네요. 건 결국에는 비장애인들도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사실은 뜯어보면 고민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판타지 드라마처럼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해바라기라는 그 그림을 선물 받았다가 그걸 그렇죠. 이제 의뢰인의 편지로 바꿔 넣는 장면이 저에게는 이 캐릭터가 여기서 한번 성장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확실하게 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 사실 그 주인공이 이제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그 수리력이나 언어 능력 혹은 기억력 등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인맨도 같은 그랬고 경우도. 또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피아니스트. 그것만 예상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 피아니스트도 있었고 그 밖에도 또 뭐 하여튼 굉장히 네. 많은 애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아니 뭐 그
자폐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번트가 아니냐, 곧바로. 바로 이건 뭐 또 특별한 재능이 평가를, 있는 것이 어. 아니냐, 뭐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사실은 있겠다. 이제 이 대중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좀 다른 식의 연출을 합니다. 아. 뭐냐면은 사실은 장르 드라마 중에 대표적인 흥행 이제 두 가지 영역이 바로 메디컬 드라마하고 법조 드라마예요. 예. 근데 메디컬 드라마에서 굿닥터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그렇죠. 역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을 예. 투시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아. 마치 엑스레이 쓰지 않아도 아.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뭐 법 상식이라는 것도 있고 예링이 얘기했듯이 법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시대 정신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을 무슨 기계적으로 AI처럼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폐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관계성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대중적인 드라마에서 변호사인데 능력이 좀 그래도 출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서번트 신드롬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경험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음. 그동안 그래도 제작진이 노력한 부분을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도 좀 너무 서번트를 키운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평론가님께서. 근데 극복해야 될 거는 결국 우영우도 좀 거의 현실에는 특별한, 없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고 있기 특별한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그래도 우영 변호사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뭐 김밥에 감각이 민감해한다거나 뭐 그런 회전문을 어려워한다거나 그런 같이 네. 그런 감각 같은 소소한 어려운 문제를 이제 약간씩 그런 중간에 넣으면서 넣었죠. 하는 방식 예.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 저는 지금도 해산물을 못 먹어요. 해산물.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면서 이어폰 쓰고 여기 스튜디오 왔고요. 예. 또 심지어 뭐라고 해야 하나 거듭거 문을 몇 세고 들어간 건 안 합니다. 저는 네, 우영우처럼 안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예. 대뜸 들어가서 오히려 누나 회전문 잘 들어오신다. 아니 그 네. 이제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세고 이런 거 안 한다 말씀이신 거죠? 드라마에서 는 그렇게 뭐 약간 희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예. 네, 저는 그냥 오히려 집에서 누나가 예. 노크 안 하고 노냐고 맨날 상황 충분히 가능한데. 네, 흔한 남매. 예, 예. 네. 그 누나랑 말을 하시네요. 예. 네. 저희 남매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보면 이제 이 드라마 속에 또 우영우를 보면 이 또 생활 속에 또 힘을 주는 친구가 등장해요. 동그라미. 네. 동투더 끝으로라미. 예. 동그라미 같은 친구도 존재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정말 이게 삶 속에서도 이 자폐인들에게 이런 친구. 동그라미나 최시원 변호사 같은 분들은 많죠. 저도 사실 그것도 그러세요? 열심히 사람들 사놓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친구 만들었는데 예, 예.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6년에 대만 타이베이를 같이 여행 간 친구도 있었고요. 예. 또 자주 정치 토론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아, 정치 토론도. 네, 같이 옛날에 민주당 대학생 교육단을 같이 하다가 친해져서 이렇게 친해진 친구도 있고요. 예. 그 친구가 심지어 야구도 같이 보러 갈 정도였어요. 어허. 그 친구가 NC 다이노스 팬이라서 NC 다이노스 표도 사주고 그래서 하고 있고 심지어 전 이제 남은 건 애인밖에 없는데 아, 예, 이제 애인을 사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이 예. 대학 시절만 교환학생 여학생이었는데 예. 하필 이분이 예. 러시아인이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만나기가 좀 정치적 편애가.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다는 게 외교적 이제 사랑. 문제까지 있네. 외교적 문제. 사랑과 평화 두 가지 주제가 또 겹쳐 있군요. 자, 우리 이제 이게 자폐인들에게 또 우리 장지영 작가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드라마에서 이제 묘사되는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 이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현실에선 많이 해결될 그런 부분이겠군요. 이건 오늘 이 질문 받고 나서 예.
이거는 각 잡고 답변 드려야 이슈라서 각 잡고 답변 드리는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예, 각을 잡아주세요. 네. 예. 먼저 첫 번째 무용 변호사 월급 추정이 2,2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한국 잡히는데 말이 안 되는 그 월급입니다, 실제로. 아, 예, 예. 제가 월급 받아도 이제 겨우 200을 받을 정도인데 예. 웃기게도 제가 들어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조금 넘겼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그렇고요. 직장에서 바로 따로 예전에 제가 자서전 원고에 들어갈 얘기긴 했지만 예. 제가 바란 것이 정규직 직급 대리 실수령의 200만 원 지금의 직장의 지금 소원이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에 하면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월 400만 원 소득을 거둔 자폐인은 대한민국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폐인들 근무한 직종의 상당수가 제조, 미화, 서비스 등이 3대 직무고요. 사무직종의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무직종에서 계속 직장을 생활했는데요. 다만 자폐인들은 사무실을 좀 선호한 편이 있다는 통계도 한국장애인공단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은 구조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또 IT를 좀 대하는 분들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따로 알아봤는데 이것도 한국장애인공단 통계인데 예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자폐인 수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것도 의외의 사실이고요. 제가 특이 케이스하기엔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이런 일로 특이 케이스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말했던 이 직장 얘기했던 예전 인터뷰에서 공공 분야 공채 시험 봤어요. 제가. 예. 그리고 좀 필기는 통과했고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한 곳만 대기번호 받았어요. 나머지 다 탈락했고요. 예. 그나마 대기번호는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군요. 그거 왔으면 공공기관 갔겠죠, 지금. 공공기관에서까지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각 잡고 말씀드리는데 대기업과 공공 분야가 자폐인 고용에 대단히 소극적인데 해외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의 지적처럼 자폐인 고용이 대기업이나 공공 분야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썼을 때 좀 의외로 놀랐습니다. 예. 그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게 이제 뭐 노인이든 자폐인이든 이렇게 자주 일상 속의 우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나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제 거리에 나섰을 때 아이들이 놀라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놀란다는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아하. 근데 그 장애인 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 특히 미디어 운동 관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 쿼터제까지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론 쿼터제가 이제 옳은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장애인들이 단역으로라도 길거리 지내 다니는 보행자로라도 항상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거의 다윈종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버스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골고루 나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드라마,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도 그냥 항상 나와야 일상적인 됩니다. 공간에. 그래야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첫 출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쿼터제로까지는 할지 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한 서너 살 때 만화의 애니메이션에서도 항상 친구 중에는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장애인들이 그냥 등장해서 그냥 뭐 그한테 특별한 포커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돼 갔던 과정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얼굴에 점만 있어도 출연이 안 되는 정도로 좀 뭔가 딱 너무 정형화돼 있는 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화 드라마에서 특정 장애인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뭐 제 휠체어를 이제 등장시킨다든지 네. 또 이제 새까만 안경 쓰고 시각 장애인이 나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자폐 장애인이 나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다룬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출 빈도가 좀 편중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약자들, 네. 또 소수자들, 뭐 그런 문제 좀 그 측면 더 고려돼서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약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소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이제 중도 장애인 그러니까 나중에 장애를 얻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의미로 무슨 얘기냐면 중도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잠재 장애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만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여러분들 오늘 한판 승부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예상외 진실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상외로 지금 30대쯤 되면 이제 신체 장애와 발달 장애 비중,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합친 발달 장애 거의 1대1이고요. 예. 20대쯤부터는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즉 발달 장애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역전이 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발달 장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우영 변호사 드라마도 계기 통해서 발달 장애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빠는데 의외로 이제 신체 장애보다 발달 장애 비중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예상의 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영우 드라마보다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함께 해주신 분 자폐스펙트럼 작가 장지용 씨, 그 김원식 문화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